라리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2월 4일 금요일 통키뉴스는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다우는 거의 2분 마이너스 0.06%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58, S&P 500은 플러스 0.52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막판에 조금 밀린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완연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것은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아마존의 공이 컸고요. 그 뒤를 테슬라. 오늘 테슬라도 정말 죽다가 살아났죠. 테슬라도 오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죽다가 살아나면서 아마존을 서포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유가는요, 보시다시피 90불을 돌파해서 91불 93센트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주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금리도 다시금 오늘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5.64%가 급등해서 10년물 금리가 1.930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비트코인이 4만 불대를 뚫고 한때 11%까지 상승했는데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16.53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3,574달러가 오른 9.67%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끝으로 일단은 빵 주식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넷플릭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삼진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홈런, 말로 홈런, 빵빵 때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팡주식 가운데 누가 가장 좋은 종목이냐 했을 때는 여전히 맞습니다. 구글하고 애플하고 구글이 이제는 쌍두로 나가고 있고 중간에 아마존, 그 다음에 밑부분에서 바닥을 끼고 있는 페이스북 어쩔 거요. 그다음 그 위에 넷플릭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월의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46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치도 각각 64만 7천 건, 51만 건으로 총 70만 9천 건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23센트가 증가한 31달러 63센트였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5.7% 늘면서 임금 부담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고용시장 발표 직후에 방향을 잡지 못하던 시장은 이번 고용지표를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로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 분위기는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좀 오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내를 꽂아서 오늘도 이 모양이 꼴로 끝나는갑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11시를 조금 넘어서는 순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매수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에 이제는 충분히 이제 내성이 생긴, 쉽게 말해서 멘탈이 단단해진, 금리 인상보다도 경제가 충분히 이제는 상승하면서 이 금리 인상의 부담을 정말 들쳐매고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 이들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기대를 뛰어넘었다면서 46만 7천 건이라는 헤드라인 지표는 기대치의 몇 배였고 임금의 상승률도 뜨거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보고서는 명백히 경제에 우호적이지만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 CNBC도요. 시장에 있어서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며 오늘의 서프라이즈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개시해 올해 4번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1.928까지 뛰어오르면서 이것은 여러분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호조를 보인 아마존의 실적은 국채 금리 급등속에서도 시장 전반의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금리 1.9 올라. 그래도 나는 간다. 즉 아마존의 실적이 금리 상승을 이긴 날이었고요. 페이스북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마존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도 0.17% 내렸고요. 넷플릭스는 1.13% 상승을 했습니다. 포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그것도 10% 넘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네요. 9.70%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4.68 내린 23.21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 바로 이어집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46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4.0%로 전월에 3.9%보다 0.1%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계속 줄고 입원 환자 수도 7일 연속 2,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도 완화될 수 있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율이 학기가 시작된 1월 초보다 70%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14%였던 1월 초 확진율이 최근엔 다행히 4%로 줄었습니다. LA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시급을 15불에서 16.04센트까지 인상을 합니다. 대박. 물가 상승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60만 명의 근로자들의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 이거는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일했을 때가 6불 75센트였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더블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LA, 이게 캘리포니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시간당 페이가 1, 2불 오르는 게.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시간당 페이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패밀리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이 인플로이, 노동자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결코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려야 되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한편으로 시간당의 이 임금이 오른 직장인들도 만족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 1, 2불 올라봤자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악순환의 연속일 텐데.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LA시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총기 폭력에 대응해 총기 소유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해 총기 범죄 감소 대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녀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EITC의 수혜 대상과 금액이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자녀 없는 2만 달러 안팎의 저임금 근로자 2천만 명 그리고 1,500달러씩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9월에 실시됐지만 큰 표 차이로 실패했던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에 무려 2억 달러의 예산이 소모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했죠? 2억 달러나 캘리포니아 아이고 아까워라. 저 돈을 갖고 딴짓 한 거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치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며 두 나라 간의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올림픽을 정치적인 것과 연결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푸틴하고 우리는 한 팀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좀 그래요. 한미일 외교 장관이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자 회담을 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설설 나타날 때잖아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빨간 옷을 피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모기는 인간의 날숨에 섞인 냄새를 통해 먹잇감의 존재를 확인하고 눈으로는 빨간색을 찾아 침을 꽂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모기가 빨간색밖에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참말로.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안보리 침묵의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러시아 침략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다시금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빌 게이츠가 탄소 포집 스타트업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만 전량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일본 도시바는요, 전력 관리용 반도체 공장의 신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셰일 혁명이 끝나나 지금 유가 고갈에 대비해 고유가에도 증산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외에도 뉴욕의 하수구에서 의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무더기로 검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참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제 시장은 이제 완전히 반등해서 힘들었던 시기를 털고 올라갈 겁니다. 미주놀과 함께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